메가스터디에서 과학을 담당하는 현용수 선생입니다. 올바른 학습 방법론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총 집대성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하려면 이때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성공이겠죠. 자, 이때 이거는 뭐든지 좋습니다. 뭐 입시에서 성공을 거둔다, 연애에서 성공을 거둔다, 뭐 장사해서 성공을 거둔다, 뭐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다, 나는 뭐 변호사로서 성공을 거둔다, 나는 뭐 운전사로서 성공을 거둔다. 다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집중력,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관찰력, 네 번째 고독에 강해져라, 다섯 번째 유서를 써보자, 여섯 번째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일곱 번째 인맥. 물론 집중력 이야기는 전에 한 적 있죠. 집중력 이야기는. 그러나 성공하려면 중요한 7가지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빠르게 한번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최근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전에도 내가 항상 수업할 때 가끔 언급을 하는데 그 장승수라는 사람이 있죠. 혹시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1995년에 서울대 인문계열 수석 입학한 친구가 있죠. 올해 32살인데 보통 언론에 32살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만으로 32살입니다. 그럼 실제 나이는 33살, 우리나라 나이로 33살 아니면 34살이에요. 근데 아마 33살일 겁니다. 지금 연말이니까 아마 실제는 33살이에요. 그럼 제 동생, 막내 동생 나이하고 똑같아요. 이 친구가. 자,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친구가 대학을 25세 들었죠. 25살 때. 이 친구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원래 이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편모 슬하에서 컸다 그러죠. 그런데 어릴 때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막노동을 했다 그러죠. 막노동 하다가 너무 힘들고 해도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막노동에서 번 돈 가지고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려 몇 년간 공부했냐면 거의 4년 정도를 공부했답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죽어라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그래도 공부가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뭐 막노동도 해보고 근데 그 결과 공부가 제일 쉽더라는 겁니다. 그 책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도 그 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이 친구가 6년 동안 준비해서 6년 만에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대요. 물론 이제 2차까지 합격했대요. 물론 3차 면접이 남았는데 아마 3차 면접도 무난히 합격할 겁니다. 2차 붙으면 3차는 뭐 자동적으로 붙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엄청나게 선생님이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근데 난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는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갖췄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볼 때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4, 5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랬죠. 남들은 보통 재수할 때 1년 하는데 그럼 6년 만에 사법고시 붙었다고 그러죠. 보통 머리 좋은 애들은 2, 3년 만에 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6년 정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보통 친구면요 한 5년 정도 6년 정도 공부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아,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기다림의 미학을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요 먼저 첫 번째 기다림의 미학을 알아요. 전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입시도 4년 5년 하니까 되는데 뭐 사법고시 첫해 떨어지고 둘째 셋째 넷째 5년 정도 떨어져도 괜찮아. 언젠가는 붙겠지. 왜? 공부가 제일 쉽다는 이 친구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기다림의 미학을 알고 있는. 두 번째 얘는 고통의 미학도 아는 거. 이 친구가 정말 멋진 게 솔직히 선생님은 이 친구가 사법고시 붙었다는 것보다는 더 나를 즐겁게 했던 게 이 친구가 복싱을 권투를 배우고 있대요. 자기를 부단히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복싱을 잘하면은 시합까지 나갔대요. 키도 내가 볼 때 굉장히 작더라고요. 159인가?
키도 160이 안 돼요. 바싹 마르고. 어렸을 때 아무도 못 먹어서 그렇겠죠. 근데 이 친구 같은 복싱을 왜 배웠냐?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복싱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이 친구한테는 이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쾌락입니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당연히 뭐도 있습니까? 수면 습관, 생활 자체도 거의 완벽하게 했겠죠. 기다릴 줄도 알고 고통이 뭔지도 알고 그 끊임없는 반복, 이 친구는 보나마나 반복의 의미, 이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 친구는 다 이미 몸에 이미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살아가면서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사법 연수원 끝난 다음에 분명히 큰일 할 친구입니다.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자, 봐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편모설화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교육도 못 받고. 그런데 모든 걸 자기 혼자면 다 해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장승수 씨, 이분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하게 살 겁니다. 그 편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이 장승수라는 이분, 선생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 친구 이야기를 정말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그 내용을 이 친구는 거의 몸에 아마 배어 있을 겁니다. 정말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분이 천재는 아니겠죠. 머리 좋은 건 아니겠죠. 이 6년 만에 될 리가 없죠. 자, 보십시오. 25살이더라고. 그 다음에 33살에 붙었으니까 대학 좀 다니고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보통 사람은 권투 못합니다. 이거. 나도 여러분들이 좀 권투 같은 것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같은 거. 젊었을 때. 정말 이 고통의 미학도 이게 뭔지를 좀 느끼길 바랄 뿐이고, 자, 어쨌든 전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 장승수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자, 전에 이야기했죠. 집중력. 그죠? 이거는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김태현 이야기도 했었죠. 왜 집중력 이런 겁니다. 자, 회사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 우리 그러죠. 8시간 일했다.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냥 회사에 있는 8시간 동안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8시간 있더라도 엄청나게 집중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집에 가는 길에, 또 출근하는 길에, 또 휴일에 계속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그 일의 성과가 엄청나겠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나 깨나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으면요,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집중이 있어야 된다. 집중력 없으면 포기하십시오.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부할 때 주위가 시끄럽다고, 또 집에서는 TV 유혹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공부 안 된다. 그런 친구는 공부 포기하십시오. 기차에서도, 비행기 속에서도 옆에 공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음악 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자기 맘먹기에 따라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옆에서 꽹가리치고 구슬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여기서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공부도 잘해낼 수 있다는 거, 집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메모.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선생님 이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경험을. 여러분들은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야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조금 했었는데, 한 1년 한 반 정도 했던 기억납니다. 저 옛날에 그 난곡이라고 있어요. 난곡. 저 신림동 가면은 난곡 있습니다. 이게 신림 몇 도냐? 난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난곡에 보면 이제 남부야학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101번 종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난곡이라고 우리 대학 다닐 때는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때는 그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무료로 가르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땐 정말 열정이 넘쳤죠. 그 일주일에 막 3, 4일씩 가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야학이라는 게 우리 때는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대학 다닐 땐 좋은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군사정권 무너뜨리는데 좀 일조를 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주화 앞당기는 남들 노력도 좀 했고, 물론 이제 앞장서지 못했지만 노력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에 가가지고 농사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농활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기 중에는 이제 야학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 난곡이라는 데서 이제 남부 이야기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때 우리 이제 대빵 중에 한 명이 이제 실명 거론하기 그런데 김머걸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김머걸. 그 형이 이러더라고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을 칼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선배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제의를 했냐면, 그때 선배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저는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2학년이 3명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그 이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넘어요. 왜냐면 실명 거론하면 그런데 그 친구는 여러분 알지도 모릅니다. 지금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하고 있는데 여자 같은 아나운서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실명 거론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자, 이 선배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때 우리 선배 말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나보면 작은 수첩을 준비하래요. 작은 수첩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매 시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메모를 해오래요. 일주일간. 그럼 예를 들면 이 말이야. 아침 7시에 났다. 그럼 메모하는 게 7시에 났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뭐 해서 응가를 했다. 그럼 그 시간 7시에서 7시 반까지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했다. 응가했다. 그럼 7시 반부터 뭐 7시 뭐 50분까지 뭐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학교 갈 준비했다. 그 다음에 학교 가는데 이제 무슨 이해됩니까? 사소한 거 하나까지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 일주일간 기록한 다음에 이 선배가 검토를 하더라고요. 검토하면서 요 시간에 너 뭐 했냐? 이동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병신, 이때 책을 봐야지. 그럼 이 시간에 뭐 했냐? 우리 수업 2시부터 3시까지 수업 듣고 4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 공백이 있길래 요 친구끼리 뭐 이야기했습니다. 병신, 친구하고 토론하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 시간 어떻게 활용했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도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끔씩 민주화 투쟁도 해야 됐고 학생도 가르쳐야 됐고 틈틈이 공부도 했어야 됐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했어야 됐고 시간 관리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을 꼼꼼히 한번 되짚어 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생활 자세한 것까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했더니 내가 낭비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이제 그 다음 자발적으로도 한 달, 2달 동안 계속 메모하고 기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한다. 자, 아니면 친구를 사귄다. 그러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야, 이 친구는 앞으로 이런 일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음식점 하나 가더라도 이 음식점에서는 말이야 이래서 잘 되고 저 음식점 저래서 안 되는구나. 이런 거 하나까지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살면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되구나. 그래서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느끼는 점들을 메모를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각해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처음에 아이디어가 번뜩 하더라도 이게 무의식 중에 몇 개월 지나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근데 메모를 해놓으니까 이게 막 쌓여있더라고요. 틈틈이 펼쳐서 보면은 그 아이디어를 써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딱 바로 잡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관찰력. 선생님이 좀 관찰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선생님은 머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제 자랑을 하나 하면은 선생님은 좀 끈기가 있고 좀 관찰력 하나 뛰어나요. 머리는 내가 볼 때 나빠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관찰력이 약간은 좀 뛰어난 편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생님은 사물을 바라볼 때요. 솔직히 그냥 잘 바라보지 않는 관점이 있어요. 약간은 좀 비판적 사고를 하고 좀 따지는 물론 좋은 점이다.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자꾸 역발상하는 이런 좀 습관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면 뭘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도 약간 비슷한데 어떤 음식점 갔다. 이 음식점은 너무나 잘 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도 허름하고 주차장도 안 좋아. 근데 너무 잘 돼. 그러면 이게 목이 좋아서 그런가? 위치가 좋아서 그런가?
잠대로 관찰해요. 그 다음에 오래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어떤 데 가보면 맛도 좋고 시설도 좋고 주차장도 넓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데는 맛도 좋고 위치도 좋아. 근데 안 돼. 이 업종에 한해서는.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 왜 안 될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가? 아, 여긴 이 가격대, 이 음식이면 분명히 차를 가지고, 가족이나 차를 가지고 오는 돈 좀 있는 사람이 올 텐데 주차기까지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여기는 주차장도 없는데 흐름한데 왜 잘 될까? 아, 값이 싸고 하니까 학생들이나 저가 위주로 하니까 차를 안 가져온 사람이 많구나. 등등등. 왜냐하면 우리가 꼭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취생활도 많이 했고 하니까 주로 밖에서 밥을 사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을 2번 사 먹으면 1년이면 거의 730번을 밥을 사 먹게 됩니다. 10년이면은 7,300번이에요. 그 밥 먹는데 단순히 밥만 먹고 오면은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그게 관찰한 거예요. 업종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차장 유무에 따라서, 주인의 어떤 그 친절 여부에 따라서 등등등, 그 모든 변수들을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카페를 가더라도 여기는 왜 잘 되고 왜 안 되고 이유 같은 것들. 이 카페는 위치상, 그 다음에 가격상, 주차장이 어떻고 좋떻고, 맛이 어떻고 좋떻고, 참신하고 아니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등등등,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진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쌤 살아가면서 친구 보는 눈으로도 다른. 물론 이제 저는 말은 안 하죠. 판단하기에. 이 친구는 관찰하다 보니까 와, 성격이 정말 좋구나. 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도 안 하겠구나. 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친구는 동거래 같은 거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구나. 근데 저 친구는 성격은 너무 좋고 사람들하고 잘 사귀고 그러는데 결정적일 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 친구하고는 같이 사업을 하면 친하게, 서로 의지하고 친하게는 지내되 사업이나 동거래는 절대 같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정적일 때는 딱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저 친구는 내가 볼 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 그럼 저 친구는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이로 지내 등등등. 사람도 천차만별입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관찰을 통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친하다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잘 지내야 되죠.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선배도 보는 거면 똑같이, 선배도 보면 와, 이 선배는 능력도 있고 정말 신뢰할 만하다. 그럼 그 사람하고 무조건 같이 일하도록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선배님 저하고 도와주십시오, 같이 일합시다. 무슨 알겠습니까?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력은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요, 관찰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 관찰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사물에서. 그 다음에 메모해 놓으면 좋잖아. 그런 것들을 나중에 써먹게. 알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찰력을 발휘한 친구들은 이제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반드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온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못 잡는 사람들은 실패한다 그러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온다라고 그럽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이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기회를 2번 잡은 것 같아요. 2번.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회는 누구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강의하게 될 때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한테 첫 번째 이제 실명은 거론하기는 좀 곤란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제가 관찰하고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분은 뒤에 배경이 솔직히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분 자체의 어떤 개인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그랬지만 대신 품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품성이 너무 좋으셨고, 인간적으로 제가 이때 만난 사람 중에서 몇 분 안 되는 그만큼 신뢰가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이 당하기도 하셨는데, 근데 워낙 이분의 배경이 좋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자체는 크게 잘 될 것 같더라고요. 크게
규모가 있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규모가 작았지만, 근데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제 판단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꽤 이제 대형 학원에서 또 이제 출판 쪽 일도 크게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회가 뭐냐면, 두 번째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가스터디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저도 이제 메가스터디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개 사이트도 이제 했었는데, 사이트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가스터디 할 때 이제 첫 단기 때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인데,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 대다수는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좀 꽤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기본적인 사업을 할 때 어떤 뭐 숨긴다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리고 쌤도 어느 정도 능력도 있었고 그분도 능력이 있었고, 자 그럼 같이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명을 믿고 그 한 분을 믿고 메가스터디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메가스터디 잘 됐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 메가스터디 초창기 때 창단 멤버가 그 당시에 5명이었는데 만약에 서로 개별적으로 찢어졌다. 그럼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겠죠.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건, 물론 제가 그 이제 5명, 그러니까 저 빼면 4명이죠. 4명을 다 신뢰했던 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한 명도 없었다면 저는 안 했겠죠. 그러나 한 명이라만 있었기 때문에 같이 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성공을 일궈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관찰력이 있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 왜? 평상시에 관찰하니까 이 사람하고는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면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아무리 같이 해도 겉보기가 번들어가고 잘 될 것 같아도 과감하게 그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평상시부터 관찰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 왜 하다못해 지나가는데 뭐 택시를 탔다. 그럼 내가 이제 운전 초보다. 그럼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것도 관찰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일이 됩니까? 하다못해 인라인 스케이트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 편 중에 하나냐면은, 여러분들 캐리비안 베이에 가면은 그 서핑보드 타는 게 있습니다. 캐리비안 베이에 가면요. 자, 여러분 아마 캐리비안 베이에 가면 뭐가 있냐면 물살이 세게 나오고 그 보드 타는 게 있습니다. 물살 바다가 타는 거. 근데 가만히 관찰하니까 선생님은 그 2번 만에 좀 웬만큼 잘 타게 됐습니다. 거짓말 같죠?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대강 볼지 몰라도 선생님 관찰이 좀 뛰어나게, 선생님 좀 빨리 배웁니다. 눈썰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드를 탈 때 그냥 막 이렇게 타더라고요. 막 이렇게 꽉 잡고 막 보드가 떨어질까 막 이렇게 타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보드 타고 그냥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냥 막 끄덕 뒤집어져요. 물살이 세니까 물살이 뒤집어져요. 근데 잘 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 타는 사람들은 막 보드 붙잡고 막 힘을 막 악을 쓰면서 인상을 쓰면 타요. 근데 잘 타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타냐면 편하게 타요. 보드를 꽉 잡으려고 안 그래요. 보드에서 몸을 최대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타느냐면 그냥 팔꿈치만 대고 상체는 들고 그 다음에 이 손을 끝을 모서리만 잡고 편안하게 타더라고요. 웃으면서 왔다 갔다. 못하는 사람은 보드에서 떨어질까봐 뭐 몸을 꽉 밀착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져요. 벌렁 뒤집어지고 금방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게 압력 원리구나. 압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라는 게 이거죠. 내가 10N을 주더라도 넓은 면에 10N 주면은 힘이 다 분산되죠. 이 넓은 곳에. 근데 바늘을 가지고 10N 누르면 이 바늘 뾰족한 지역에 10N이 다 쏠리죠. 엄청나게 아프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물살에 대한 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을 누르면, 내가 온몸으로 누르는 힘이 10N이다. 그럼 10N이 보드에 분산되죠. 분산되니까 보드가 휘청휘청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이쪽에 물살이 밀려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무슨 일이 됩니까? 근데 잘 타는 사람 보면, 그리고 힘을 꽉 주게 돼요. 근데 잘 타는 사람은 힘을 안 주고 웃으면서 타요. 왜? 바로 양끝을 잡은 다음에 이 팔꿈치 있죠. 팔꿈치 쪽에 몸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팔꿈치를 모으더라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쪽에 몸을 이렇게 기대요. 이렇게 기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무게가 이 팔꿈치에 다 쏠리죠. 그러니까 이 팔꿈치 쪽에 꽉 눌러지는 겁니다. 여기에 내 체중의 힘이 다 실린 거야, 팔꿈치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힘이 딱 들어가니까 딱 고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유자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쪽을 살짝 들어주면 물살이 이쪽 치니까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죠. 그 다음 이제 몸을 이렇게 쏠려주면 이쪽에 물살이 오니까 이쪽으로 쏠리죠. 이쪽, 그죠? 그러면서 자유자재를 묘기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바퀴 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돌고 싶다. 그럼 오른쪽 팔꿈치, 이쪽 팔꿈치에만 앞점을 막 힘을 꽉 눌러주고 이쪽은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살이 이쪽으로 칠 거 아닙니까? 그럼 도는 거예요. 돈 다음에 다시 몸을 지그시 또 눌러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또 뒤로 안 밀리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 번 타려면은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타자마자 보통 사람들은 한 30초, 1분도 안 돼서 나자빠집니다. 잘 타는 사람은 5분, 10분씩 타요. 근데 선생님도 한 번 기다리는 동안 30분 기다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멍청하게 기다리는데 선생님 가만히 관찰해서 관찰. 앞에 타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못 탄다 그러면 왜 못 탈까? 또 잘 타는 사람 보면 왜 잘 탈까? 비교를 하면서 봤습니다. 계속. 그랬더니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압력의 원리. 그래서 선생님은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아 이때 실수했구나. 근데 두 번째 탈 때부터는 잘 되더라고요. 오래 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찰력이라는 건 뭐 공부나 사업뿐만 아니라 놀이기구, 놀 때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 선생님 강의하는 걸 잘 보십시오. 선생님 강의를 체계적으로 또 재미있게 잘하죠. 물론 이게 엄청난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관찰력이 뛰어나면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도 관찰해서 배워야 돼요. 현명하다면 너희들이 현명하다면 무슨 일이 됩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기획안에 대해서 브리핑한다든지 또 변호사더라도 말을 해야 되죠. 의사하더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말을 할 기회가 참 많죠. 자, 그렇다면 이때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강연을 할 기회가 없지만 앞으로 강연을 할 그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이것도 관찰하고 배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뛰어나면 걸어 다니는 동안 버스 하나 탈 때, 택시를 탈 때, 놀이할 때, 공부할 때, 강의를 들을 때 모든 상황에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공부한 다음에는 메모를 해둬라. 까먹지 않도록. 자, 그 다음 고독에 강해져야 된다. 자, 우리가 큰일을 할 경우에는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또 전에 비슷한 이야기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허위의식, 괜히 강한 척하죠. 저는 이 비슷한 얘기인데 뭐 소개팅 가면은 여자친구 앞에서 와 나는 말이야 앞으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유명한 검사가 돼가지고 사회 정의를 뭐 앞당겼는데 기여하겠어. 나는 경영학 가니까 나중에 훌륭한 경영이 돼가지고 뭐 재벌이 될 거야. 말인들 뭘 못합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앞으로 내 목표는 말이야 이거 갖고 저거 할 거야. 그래서 혼자 막 개뻥을 다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한없이 나야겠죠. 이게 대부분 사람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안 그래. 성공하려면 고독에 강해진다. 그래서 자발적 고통, 자발적 소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자발적인 소외를 자기 스스로 소외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더 강해져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독에 강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입시 준비할 때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법고시 준비할 때 맞죠? 무슨 일이 됩니까? 그래서 고독에 강해져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유서를 미리 써보자.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먼 미래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 이상형을 만났다. 그 이상형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초라한 경우하고 내가 당당한 경우하고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당해야 되겠죠. 또 나의 새끼를 낳았을 때 내 새끼가 어릴 때 모르겠지만 다 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초라해 보여야 됩니까? 애비로서 당당해야 될 겁니까? 당당해야 되겠죠. 나중에 죽었을 때 나에 대한 평가가 뭐 제대로 한 일도 없이 아니죠. 제대로 평가받아야 되겠죠. 선생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내 새끼 보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왜?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욕하면 안 돼. 욕 들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떳떳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또 내 이상형을 만났을 때 그 이상형을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 내가 당당한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이상형 만났을 때 할 이야기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나중 일을 생각해보라는 거야. 또 죽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헛되이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몇 가지 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이상형을 만났을 때. 아직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총각 처녀일 거 아닙니까? 처녀 총각일 테니까. 내 이상형을 만났을 때. 내 아기가 컸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 아시겠죠? 요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는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참, 요 주제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자유롭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네, 자유롭나? 저 자유롭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근데 그 선배가 대뜸, 아니야. 자네는 자유롭지 못하네. 자네는 한없이 구속된 삶을 살아왔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선생님은 뒤통수에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빡 들더라고요. 뭔가 찡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식된 필연이 곧 자유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서 나보고 이 말의 뜻을 생각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인식된 필연이 자유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하. 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 예를 들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롭죠? 막 가고 싶은 데 가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봐요. 여러분들이 왜 고3 수험 생활을 이렇게 치열하게 보내야 됩니까?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아니죠. 운명이죠. 만약에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입시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왜 듣게 되었습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대학 안 갈 거야. 대학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안 듣겠죠. 지금 무슨 일이 됩니까? 왜 고3 수험생활이 됩니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럼 입시 준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 우리나라에 태어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느 한계 내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제약적이죠. 핸드폰을 사는데 핸드폰 사더라도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 펜텍앤 큐리텔 이런 세 명이 중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고3 수험생을 한다. 그럼 내가 지금 왜 고3 수험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정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원이 부족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남들 어떤 신분적으로 어떤 상승하고 지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머리 쓰는 일밖에 없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입시 경쟁이 치열하구나.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조구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나는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살아남기를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살아남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뜯어 고치도록 해야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유로워 보인다 하다못해 옷을 하나 고르더라도 유행 따라서 옷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이미 유행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의류 업체에서. 그 유행 따라가 그거 산 게 무슨 자유입니까? 난 구속된 거지. 오히려 자유로우면 그 유행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 유행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디자인 옷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많이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당당하게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공부를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를 땐 누구나 사는 옷 그냥 사는 거야. 똑같은 옷을. 지금 무슨 이해됩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죠. 철저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건데 무슨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 입시가 이렇다. 그럼 왜 입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없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것만 하지 않고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나만의 입시 방법, 나만의 또 공부하는 방법. 거기다가 보편성까지 획득하게 되면은 그 친구는 당연히 차별화를 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이해됩니까? 옷을 고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골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럼 가장 유행하는 거 그거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속된 거지. 철저히 시스템에 갇히게 되는 거죠. 구조에 갇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이거 말고 옷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그러면 많이 알잖아.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거야. 내가 나한테 맞는 걸 독특하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차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 현대, 기아 거기서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일본 차 중에서 아니 유럽 차 중에서 값싸면서 좋은 게 많아요. 하다못해 똑같은 가격인데 원래 새 차는 독일 차가 비싸다. 그럼 중고로 우리나라 차가 있고 독일 차 있으면 중고로도 이 차가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독일 차가. 왜냐면 그런 차도 20, 30년 타도 깠다 온 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로 알면 알수록 훨씬 자유롭게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요 하나라도 많이 알면 그만큼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죠. IMF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7, 80% 정도의 국민들은요 정말 고통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IMF 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그런데 뭔가 세상 이치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IMF 때가 엄청난 기회였죠. 그래서 IMF 때 재벌된 사람 많아요. 떼돈 번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가능했느냐? 알았기 때문이죠.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운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는 게 몇 개밖에 안 돼. 악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핸들로 조작하고 깜빡이 켜고. 그런데 슈마허 같은 사람이 운전할 때는요 엄청난 게 보이죠. 우리가 아는 건 몇 개 안 되지만 슈마허가 볼 때는요 운전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코너링 할 때는 아웃 인 아웃, 그 다음에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그 코너가 두 개 있을 때는 또 아웃 인 아웃이 아니라 인 아웃이라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전하는 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5개 안다. 근데 슈마허 같은 사람은 1000개를 알아요. 1000개. 그 단순한 운전 조작에서. 그 다음 이승엽 야구 스윙하죠. 그럼 보통 야구 선수들은 공의 구질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스윙하는 대처 방법이 10개밖에 안 된다. 근데 이승엽 정도 되면 100개 정도 아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 치는 거 뻔하잖아요. 경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바람 풍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을 몇 번 클럽 쓰고 공을 어떻게 쓰고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10개밖에 모르는 거야. 타이거 우즈는 100개를 아는 거야. 아니까 다양한 상황에 대처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알면 아는 것만큼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내가 전에 이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논술 강의할 때 내가 자주 듣는데 참 선생님 보충 강의로 논술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꼭 들으십시오. 물론 논술은 고3 때 하는 거지만 지금 미리 한번 알아들어두면 좋습니다. 그 보충 강의로 논술 기본
배경 지식 약간 올렸으니까 그것도 꼭 들어도. 예를 들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평균대 아시죠? 평균대. 평균대 폭이 이게 15cm다라고 합시다. 15cm. 15cm. 자, 근데 이 15cm 정도를 길바닥에 15cm를 꺼봅니다. 이렇게 길바닥에. 길바닥에 15cm 꺼요. 자, 그 다음에 이 평균대 내에서 길바닥에 있는 평균대 15cm 보폭을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는 아무 부담 없이 쉽게 걸어갈 수 있죠. 너무 쉽죠? 그죠?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넘어지려고 해도 바로 잡으면 돼요.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위가 낭떠러지야. 주위가 낭떠러지일 경우에는 여기 한 발짝도 못 걸어갑니다. 주위가 낭떠러지야. 그 겁이 나서 못 걸어가요. 참 신기하죠. 길바닥에 있을 땐, 바닥에 있을 땐 편안하게 쉽게 건너가. 이렇게 편안하게. 장난이죠. 근데 똑같은 평균된 보폭인데 양쪽이 낭떠러지면 걸어가질 못해요. 겁이 나서. 바로 이게 배경지식이고 이게 바로 세상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알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 주위가 배경지식이에요. 배경지식. 알겠습니까? 그럼 배경지식이 딱 있으면 그 길의 경우는 양쪽이 배경지식이야. 든든하단 말이야. 든든하기 때문에 쉽게 가. 그러나 양쪽이 낭떠러지면 배경지식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가요. 불안해서. 예를 들면 세상 사는 이치가 이거야.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살아갈 때 이것만 알아요. 요걸 몰라. 그러니까 항상 세상 사는 게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맨날 누구한테 묻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MF 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기회를 포착했죠.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 됩니까? 사람들의 심리 모르면 됩니까? 알아야죠. 사람들의 집단적인 심리, 그럼 대강 어떤 식으로 변할지, 그 다음에 이걸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아야죠. 물론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의 양상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인생 살면서, 관찰을 통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또라이들 있죠. 선생님 공부하는데 교과서 범위 아닌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범위가 이만큼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요만큼만 딱 공부한 친구들은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과서에는 없지만 교과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고 있는 애들은 든든한 겁니다. 왜? 연결고리 되면서 내용이 너무 풍부한 거야. 쉽게 걸어가. 길바닥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외적인 배경지식까지 든든하게 쌓았던 친구들은 땅 위에 있는 평균대를 걸어가는 거야. 쉽게 걸어가. 근데 교과서에 있는 것만 딱 대강 아는 친구들은 불안해서 못 걸어가죠. 하기야 교과서에 있는 것조차 안 하는 애들 있죠. 요만큼만 얘네들은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결론,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겁니다. 머리 안 터집니다. 사람의 뇌 용량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시간 날 때 하나라도 많이 공부해 두라는 거야. 알았나? 내가 분명히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자유롭게 살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고 무엇을 지향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계층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라도 빨리 알아란 말이야. 그랬을 때만이 내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것저것 하며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제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내가 옷을 사려고 한다. 근데 전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옷에 관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유행하는 옷 하나밖에 못 사요. 그럼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많이 알면 유행하는 옷뿐만 아니라 아직은 유행 안 하지만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옷들, 또 이전에 유행했던 옷들, 그 다양한 게 다 눈에 보인단 말이야. 공부를 많이 알면. 따라서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나만의,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옷을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면.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에서 선택하는 거고 조금밖에 모르는 것을 선택하는 거.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알기 위한 방법이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이 있고, 잘 들어, 간접 경험이 있죠.
직접 경험은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직접 경험을 할 때 아까도 말했죠. 이때 중요한 게 관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느껴서 배우는 거야. 그 다음 간접 경험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인생이죠. 인생. 근데 간접 경험은 뭐가 있습니까? 독서가 있죠. 또 친구나 특히 선배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진지한 대화를. 농담 따먹기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친구나 선배들하고 진지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로도 많이 하십시오. 특히 독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서가.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의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위인전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철학서적들. 만약에 이제 칸트와 관련된 철학서적을 읽었다. 그럼 뭡니까? 칸트의 인생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 얼마나 그 훌륭한 겁니까? 무슨 일이 됩니까? 예?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았던 걸 우리는 몇 시간 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니까?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가 돼요, 지금? 그래서 경험을 많이,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인다 했죠?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다.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하나라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따라서 그만큼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인맥. 이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세상 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같이 일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 그러려면 인맥을 잘 쌓아야 돼. 그래서 특히 관찰력을 발휘해서 정말 이 친구들은 정말 소중한 친구들과 앞으로도 꼭 필요한 친구들이다. 또 조직생활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더라도 회사생활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 신뢰할만한 사람이다. 가능하면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인맥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인맥에서 선배가 제일 중요하죠. 선배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 꼭 명심을 하시고 물론 쌤도 이 중에서 뭐 제대로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많은 관찰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 간접 경험으로서 꼭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이제 7차 본격적으로 이제 7차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